오늘 발표할 내용은 고분자 중에서 다중 복합 고분자의 상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레티스 모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런 다중 복합 고분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순서는 폴리디스퍼스 폴리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 폴리디스퍼스 폴리머를 계산하는 상평형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놀랜드 레티스 프리드가 어떻게 이 알고리즘 적용하기 위해서 단순화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끝에 적용 사례를 해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분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모노디스퍼스 폴리머는 이 샘플 내에 동일한 어떤 몰레큘러 웨이트를 가진 고분자들로 구성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폴리디스퍼스 폴리머는 여러 다양한 체인 랭스를 가진 그런 고분자들로 구성된 그런 복합 고분자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고분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 구성의 차이 때문에 성질에서 상당히 큰 형태를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고분자를 구성 성분의 중량에 따라서 웨이트 프랙션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저런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분자를 규정짓는 그런 성질 중에 한 가지가 수평균 분자량이 있고, 그래서 LN이 있고, 그 다음에 중량 평균 분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가 서로 가까울수록 모노디스퍼스로 간주를 하고, 이 두 사이가 서로 멀면 멀수록 폴리디스퍼시티가 큰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폴리디스퍼시티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점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공성은 형성되지만 이 강도는 약해지는 단점이 있고, 반면 이 모노디스퍼스를 갈수록 강도는 강해지지만 가공성은 또 약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상반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분자는 어떠한 그런 기계적인 물성에서 또 차이를 보이지만 또 평형적인 물성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모노디스퍼스 폴리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LL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임계점이 이 모노디스퍼스 같은 경우는 이쪽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의 웨이트 프랙션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압력이 감소하는데, 반면 폴리디스퍼스 폴리머 같은 경우는 이 모노디스퍼스와 크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계점이 맥시멈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노디스퍼스일 때는 이 주어진 압력에서 이 두 상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데, 폴리디스퍼스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페이스와 또 섀도우 페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두 상이 서로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계점이 어떠한 커브의 맥시멈이나 미니멈에 위치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고분자의 중량이 감소할수록 오히려 이 클라우드 포인트 프레셔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리미팅 카페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하면 이병철 박사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이 생분해성 고분자 있습니다. 폴리라틱 애시드가 있는데, 폴리라틱 애시드와 HCFC에 이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모노디스퍼스로 계산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모노디스퍼스는 밑에서 올라가서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거동들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험 분자량 2000년대에서 2000인 그런 경우일 때 폴리디스퍼시티를 보니까 1.8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 시스템은 즉 모노디스퍼스가 아니라 폴리디스퍼스이기 때문에 이 폴리머의 웨이트 프랙션이 감소해도 압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모노디스퍼스로 모델링을 하면은 당연히 이쪽에서 에러가 커지기 때문에 폴리디스퍼스 폴리머를 간주하고서 모델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폴리디스퍼스 폴리머를 크게 균형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연속 연력하기로 불리는 방법이 있는데, 즉 이러한 이 중량과 웨이브 프랙션에 대해서 일종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가정을 합니다. 그것은 보통 GPC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플로리 쇼츠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 고분자 상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형태의 좀 이렇게 EOS가 복잡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반면 최근에 많이 나온 복잡한
그 soft US라든지 그런 경우일 때는 이런 폴리스퍼스 폴리머를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징을 시켜서 이 각각을 하나의 어떤 이 컴포넌트 개념으로 이렇게 잡아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쪽에 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이렇게 이 샘플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쪽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폴리디스퍼스 폴리머를 디스크리타이징 시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분자가 평형을 이루는데 솔벤트 하나와 그리고 폴리스퍼스 폴리머를 N개로 나눈 경우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퀄리티를 케미컬 포텐셜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케미컬 포텐셜로부터 섀도우 페이스의 조성들은 크라우드 페이스 조성과 이런 일종의 분배 함수를 저렇게 가져서 평형값을 가지니까. 근데 이 방법은 하이드만이 제시를 했는데, 문제점은 이 폴리스퍼스 폴리머를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보시는 것처럼 이 폴리스퍼스 폴리머를 많이 자를수록 하부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것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 로드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폴리스퍼스 폴리머를 3개로 자르면 차이가 없겠지만 이거 30개로 잘랐다 그러면 상당히 컴퓨테이션 로드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2002년에 족과 셰프만이 사프티우스에 대해서 당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3가지 가정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이렇게 폴리스퍼스 폴리머에 있는 어떤 분자량이 다른 2개의 고분자가 있는데 이 2 고분자의 강체 볼륨을 같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 가지는 이 디스퍼전 에너지도 같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분자의 랭스는 고분자가 가지는 몰레큘러 웨이트에 비례를 한다라는 이 3가지 가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했을 때 일어났던 한 가지 현상은 이 고분자들의 몰 프락션 중량의 합과 그리고 고분자의 넘버 에버지 몰레큘러 웨이트를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리듀스 덴시티가 그러한 가정을 도입했을 때는 저런 XP와 NP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킴을 사용했을 때 이 솔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솔벤트 몰 프락션과 이 XP와 NP 일반적으로 멀티 컴포넌트일 때는 멀티 컴포넌트 조성에 다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폴리디스퍼스 폴리머일 때는 이러한 캠버 포텐셜을 레지듀얼 값들이 이 각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고분자의 전체에 다 고분자를 조성을 다 더하거나 또는 고분자 전체를 뭉뚱그린 수평균 분자량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퍼스 폴리머 속에 있는 어떤 컴포넌트의 레지듀얼 케미컬 포텐셜은 다음 것처럼 이렇게 분자량의 어떠한 컴포넌트의 분자량이 의존하는 파트와 의존하지 않는 파트를 나눌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2텀은 이 폴리스퍼스 폴리머 속에 있는 컴포넌트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즉 어떤 컴퓨테이션 로드나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프티US 같은 경우는 레지듀얼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이러한 케미컬 포텐셜 이퀄리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I를 클라우드 그다음에 툴을 섀도우라 봤을 때 이 섀도우의 조성은 이 클라우드 조성과 역시 이러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안에 있는 로그를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저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제안했던 레티스 플루이드 모델도 혹시 저러한 성격도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레티스 플루이드는 셀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모든 폴리머에 대해서 9.75로 가졌기 때문에 사프트에 있는 하드 스피어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가정은 2가지인데 역시 사프트처럼 이 고분자 내에 있는 모든 수도 컴포넌트에 대해서 같은 인력 에너지와 역시 분자량의 길이가 폴리디스퍼스 폴리머의 길이가 분자량에 의존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레티스 플루이드에 많이 사용되는 이 RM이라는 이 값이 유도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XP와 MP 함수로 표현이 되고 이 값들 이걸 통해서 이 레티스 플루이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파라미터들이 특징이 밀도와 RM의 값들인데 이 값들도 역시 이 XP와 MP가 된다는 사실을 그 유도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레티스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이 레지더 케미컬 포텐셜이랑 컨피규레이션은 그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싹부터 다 되는데 레티스 플루이드에 있는 이 조성텀을 그 분리하게 되면은 이것을 일종의 가상적인 레지더를 잡을 수가 있는데 식을 유도한 결과 이 레지더 텀도 역시 사프트 US처럼 이렇게 그 분자량에 의존하는 파트와 그러니까 역시 폴리지스터스 폴리머에 있는 그 모든 컴포넌트의 어떠한 그 레지더 케미컬 포텐셜이 분자량에 의존하는 것과 의존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그 널랜덤 파트가 익스플리시트하게 풀리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컴포넌트의 폴리머 속에 있는 컴포넌트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자량에 대해서 슬로프는 이런 값도 나오게 되고 절편에 해당되는 값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저 모델을 심플리파이케이션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분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M은 여기 다시 새로 붙이긴 한데 호환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한 개의 솔벤트와 N개의 그러니까 N개의 수소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평형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그 화학동 사이에 이러한 그 케미컬 포텐셜 퀄리티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을 약간 바꿉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그 폴리스퍼스 폴리머에 있는 제일 큰 분자량을 가지는 그 컴포넌트 얘기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빼게 되면은 사실 이거나 그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족하게 되면은 이것이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체인 문처럼 연쇄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이퀄리티를 가지게 되는데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PD의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폴리스퍼스 폴리머를 규정짓는 성질은 요 섀도우 페이스에 있는 조성들 합과 섀도우 페이스에 있는 넘버리지 몰레큘러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값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정보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값에 대해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대략 얼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퀄리티 중에서 이 n-1에 해당되는 여기 이런 솔벤트이기 때문에 2부터 n 플러스 1까지 수도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 가장 헤비스트한 컴포넌트의 이 몰 프랙션 값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값으로 이 조성들의 값을 그 컴포넌트의 조성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수평균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즉 이런 식 연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은 어떤 XP에 대해서 컨버전트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포인트의 각점들은 이 XP에 대해서 컨버전트한 NP를 구했을 때 값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있는 그 루프 중에서 n-1개 만족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 값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만약 XP를 가정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어떤 에버리지 몰레큘러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 값을 확인한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기 전에 XP를 찾고 만약에 이것을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그 수차 삭제 방법을 통해서 찾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원하는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했던 사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LDP, 로우 덴시티 플레이트라는 경우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분자 PVT만 가지고서는 평형물성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PVT와 클라우드 포인트를 같이 피팅했을 때 이런 결과를 낮추는데 그림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러는 한 1.4%입니다. 그러나
그날 클라우드 포인트 맞췄을 때 저희 모델로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폴리 1부텐과 폴리 9텐에 대한 데이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폴리 1부텐일 때는 잘 안 맞지만 PVT까지 그랬을 때 좀 안 맞지만 이 폴리 1부텐일 때는 이 잠수였는데 클라우드 포인트랑 피팅했을 때 이런 결과 보여졌습니다. 이 두 결과를 갖다 비교해서 낼 수 있는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PVT와 CPC까지 고려하게 되면 비교적 에러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D로는 PVT 에러고 P는 클라우드 포인트 에러인데 그러나 만약에 클라우드 포인트만을 피팅한 상태에서 PVT 구하게 되면은 이 에러가 이 1부텐일 때가 엄청나게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레티스 자체가 어떤 폴리 1부텐은 옆에 이 사슬이 있는 가지가 있는데 레티스 자체가 이것을 폴리머를 그냥 어떤 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슬 이펙트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연구실에서 제안했던 모델이 이런 프로디스퍼스 폴리머에 대해서 심플리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평균 분자량과 고분자의 합에 대한 어떤 일종의 관계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용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계산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고분자 솔벤트 LL을 예측할 때는 사이즈 파라미터를 줄여야지만 이 정량적이나 정상적인 거동 관측이 가능한데 그러한 사실을 폴리원부텐과 LDP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사 없이 말씀을 죄송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